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체육 이제 진도 나가는 시간이죠. 교과서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필기도구 준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운동 처방 부분인데요. 여기가 이론 부분에서 전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운동 처방 봅시다. 우리가 여기 왼쪽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운동도 처방을 해요. 라고 퀘스천 있죠?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병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이것을 처방이라고 하죠. 약을 약 처방한다고 그러잖아요. 약 처방. 운동 처방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방법을 적용하여 부작용이 없이 운동 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처방이라는 말 뜻이 조금 이제 생소한데, 우리가 병원 가면 약 처방을 받고 의사 선생님이 병에 대한 처방을 해주듯이 운동을 처방을 해주는 거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뭐 어떤 친구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됐어. 나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다이어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내리면 되고요. 나는 뭐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허리 근육이 굉장히 약해. 허리 근육이 강화될 수 있는 운동 처방을 내려서 그 운동을 해줘야 좋은 거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운동을 선택하고 강도를 정해준 걸 우리가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됐어요. 선생님도 조금 확진자가 살짝 된 상태고요. 그래서 한번 운동 처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공부하기가 지친다. 체력이 부족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체력도 좋아지겠지. 막 운동을 하는 거죠.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 에구에구. 여러분 안 하다가 운동하면은 그 몸에 알배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왜 그런 걸까 보면, 남학생이 왜 몸이 아픈 걸까 눌러보시면, 남학생은 왜 몸이 아픈 걸까요? 갑자기 안 하다가 했기 때문이겠죠. 보시면 첫 번째, 1.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해서 겠죠. 그다음 2. 한 번의 운동만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는 욕심이 생겨서. 뭐 공부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한 번에 확 되는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어른들이 하는 운동을 생각 없이 무작정 따라해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해야 되겠죠. 운동선수가 뛰는 양이랑 여러분이 뛰는 양이랑 선생님이 뛰는 양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1학기 때도 선생님이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 시키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빨리 뛸 수 있는 친구는 빨리 뛰고, 몸이 좀 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힘들면 선생님 천천히, 대신 걷지만 말라고 그랬죠. 또 간혹 뭐 여기가 안 좋아서 의사 선생님 뛰지 말라고 그랬다고 선생님이 그냥 걷기만 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도 간단한 운동 처방입니다.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내려주는. 뭐 의사 선생님이 뛰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야 임마 그런 게 어디서 막 뛰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은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수준을 모르고 운동했기 때문이다. 뭐 같은 말이죠 지금. 다섯 번째, 체력 증진의 원리와 방법을 몰라서. 뭐 이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면이 확대가 안 되네. 자, 운동 처방의 이해 봅시다. 자, 건강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개인의 성별, 밑줄치세요. 1, 2, 연령, 3, 건강 상태, 4, 체력 상태와 요
체력에 맞게끔 운동 종목을 목과 운동 방법을 계획하고 뭐 계획만 하면 안 되죠?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운동 처방을 한다면 이처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운동 종목 밑줄 치세요. 그다음 2. 운동 강도 3. 운동 시간 및 빈도 및 시간 등을 설정한 운동 프로그램 바로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할 때는 반드시 따라야 할 과학적인 운동 처방의 원리라고 있어요. 운동 처방의 원리는 밑에 보겠지만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전명성의 원리 총 6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운동 처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처럼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상담을 왔어요. 나 이런 운동을 하고 싶다. 내 신체 컨디션은 어떻다. 그랬을 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선생님이 처방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운동 처방사라는 자격증까지도 있어요. 자 봅시다 하나씩. 운동 처방의 원리. 자 번호 치세요. 1. 과부하의 원리. 2. 점진성의 원리. 3. 특수성의 원리. 4. 개별성의 원리. 5. 반복성의 원리. 6. 전면성의 원리. 예전에 그 여러분 중1 지금 자유학기제 때문에 이제 시험이 없어졌죠. 없어서 그렇지 선생님이 아주 뭐 늘상 내는 문제예요. 요거 운동 처방의 원리 해가지고 6가지 다 쓰라고 하든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하든지 밑줄 긋기를 하든지 뭐 늘 냈던 문제예요. 뭐 지금이야 없어졌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뭐 시험이 지금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다 이제 요즘에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뭐 여가 활동이나 뭐 운동, 건강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좀 이런 걸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고 있어야 본인의 몸에 맞는 운동을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오래 달리기 예를 들었을 때 선생님 처음에 여러분들 한 바퀴만 뛰라고 그랬죠? 처음에 이제 한 바퀴만 뛰어요. 보통은 한 달 정도 한 바퀴를 뛰고 한 달이 지나면 이제 2바퀴 그렇게 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한 바퀴 뛰면 안 힘들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한 바퀴를 걸으라고 그러면 그 별로 운동이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부하를 조금 더 올려줘라 그 얘기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있지 힘들지만 더 무거운 것을 들어볼까?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조금만 더 높여주는 그 정도를 과부하의 원리라고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다음 점진성의 원리. 주기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간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래 달리기 처음에 이제 한 바퀴 뛰고 한 달 정도 지나면 2바퀴 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운동을 늘려주는 거예요. 운동 강도를 늘려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바퀴를 뛰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한 바퀴 뛴 선생님이 처음에 2분을 줬어요. 그거를 한 달이 지나서 야 2분 너무 이제 느려. 체력이 올라왔으니까 1분 30초 안에 들어와. 그럼 운동 강도를 올려준 거죠. 뛰는 양은 똑같지만 시간이 빠르니까 훨씬 빨리 뛰어야 돼요. 그렇게 운동 강도를 올려주는 방법과 혹은 시간이죠.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시간을 사용했어요. 첫 달은 한 바퀴만 뛰고 두 번째 달은 2바퀴 뛰고 세 번째 달은 3바퀴 뛰고 이렇게 시간을 늘려준다 그 얘기예요. 뛰는 시간을. 그게 점진성의 원리예요. 그림 보시면 줄넘기죠. 처음에는 이제 100개 했다가 조금 안 힘들면 200개, 이것도 안 힘들게 되면 300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와 시간을 늘려주는 걸 점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특수성의 원리, 체력 요소에 맞는 운동 종목. 이거 이제 운동 종목을 선택할 때 필요한 건데요. 특수적인 거죠. 요 그림 보시면 난 심폐지구력이 약하니 수영을 더 열심히 해야겠어. 수영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심폐지구력 운동이죠. 오래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운동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이어트 운동할 때도
오래 달리기 같은 게 좋고요. 줄넘기나. 근데 본인이 나는 막 우락부락한 근육을 멋지게 키우고 싶어. 식스팩을 만들고 싶고. 그런데 그러려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 오래 달리기를 하거나 수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식스팩이 생길까요? 물론 아무것도 안 한 친구보다는 근육이 더 붙긴 하겠지만 목적에 맞지가 않죠. 운동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특수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 개별성의 원리.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 종목, 강도를 선택해야 된다. 뭐 종목을 선택했으면 자신의 수준에 맞아야죠. 수준에. 요즘 그림 나와 있는 거 이제 뭐 아령을 드는 거죠. 이제 엄마하고 딸인데 엄마하고 딸이 똑같은 무게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엄마는 아무리 힘이 셀 테니까 예를 들면 뭐 아령을 한 5kg짜리 든다고 그러면 어린 자녀분은 딸은 뭐 한 1kg짜리나 2kg짜리 들어야지 엄마가 5kg짜리 든다고 자기도 5kg 들면 안 되죠. 어? 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 종목과 강도를 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개별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반복성의 원리.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뭐 하루 바짝 한다고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아요. 운동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반복해서 실시해야 된다. 뭐 보통 매일매일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매일매일 하기 힘들죠. 보통 매일매일 한 게 운동의 효과가 100%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운동했을 때 그 운동의 효과를 100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3일만 해도요. 3일만 해도 약 70%의 효과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운동 종목이나 이런 거 그 뭐 보면 일주일에 3일 하는 게 많죠. 수영장을 다녀도 일주일에 3일, 배드민턴도 보통 레슨하면 일주일에 3일, 뭐 테니스를 해도 일주일에 레슨 3일 이런 식으로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매일 한 게 100%라고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일주일에 3일만 해도요. 운동 효과가 70%가 나와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뜻할 때 7일 동안 일주일에 7일 매일 하면 100이면 3일 하면은 요거의 반도 안 되니까 잘해야 40에서 50%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대략 70%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매일 하고 좋지만 일주일에 3일만 해도 매일 운동한 사람의 70%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운동 선수가 아니고서는 일주일에 3일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 이렇게 선생님도 뭐 일주일에 보통 3일 정도 운동을 해요. 3, 4일. 뭐 축구 뭐 일주일에 보통 하루 이틀 하고 그다음에 뭐 자전거도 하루 이틀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그래도 땀나는 운동을 늘 해요.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지만 이게 반복성의 원리입니다. 반복성.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1학기 때도 줄넘기 뭐 매일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3일씩 하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요 70%에 가까운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 마지막 전면성의 원리. 신체 여러 부위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운동선수야. 운동선수면 어느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시켜야겠지만 일반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학생이고 또 선생님도 그냥 뭐 일반적인 보통 어른이니까 신체 여러 부위를 발달시킬 수 있는 뭐 근력 운동도 좀 하고 심폐지구력도 하고 유연성도 하고 이런 걸 골고루 발달시키는 게 좋지. 예를 들어서 어, 나는 그냥 유연성 운동만 할래. 요가만 주구장창 해요. 요가만. 어? 그런 것보다 뭐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요가하고 또 하루 이틀은 근력 운동하고 또 하루 정도는 뭐 심폐지구력 운동을 해주고 이렇게 골고루 전신을 발달시켜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게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이 전면성의 원리가 뭐, 뭐 보통 다 같이 발달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보통 축구, 그다음에 뭐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이 어, 이 전면성의 원리하고 가장 잘 맞는 운동 종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축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을 꼭그 수행평가하고 1, 2, 3학년 내내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체력 요소뿐만이 아니라 전면성의 원리도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 축구, 배드민턴을 가르칩니다. 선생님 예전에 태권도도 했었어요. 뭐 그 다음에 높이뛰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학생들이 좀 흥미도 많이 갖고 또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다 만족시키면서 음, 재밌어하는 운동을 찾다 보니까 뭐 탁구, 배드민턴, 축구, 그다음 뭐 이제 뭐 야구 이런 것들을 주로 수업을 선생님이 하고 있죠. 그다음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 그냥 여러분 체력 운동,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이 늘 시키는 거. 체육 시간이면 무조건 운동장 한 바퀴, 400m죠 우리 학교 한 바퀴 혹은 두 바퀴. 1학기 때 여러분 제대로 이제 했으면 지금쯤 이제 무조건 체육 시간에 두 바퀴 뛰고 시작인데 등교한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우선은 한 바퀴만 뛰도록 할게요. 뭐 두 바퀴 뛰고 싶다. 두 바퀴 뛰세요. 뭐 뭐라고 안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나갔고요. 굉장히 여기 좀 중요합니다. 여기 운동 처방의 원리. 여러분 TV 보면은 뭐 요즘 뭐 그 사장님 기는 당나귀 기인가 뭐 거기 보면 그 헬스장 나오잖아요. 관장님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래갖고 막 그 개그맨들 막 살 빼갖고 막 그 PTS 대회 나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운동 처방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가르쳐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트레이너들. 그걸 이제 운동 처방사라고 합니다. 운동 처방사, 트레이너들. 예전에 그런 게 자격증도 없었는데 요즘엔 다 자격증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체육 관련된 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따서 운동 처방사로 일을 합니다. 이게 꼭 그 트레이닝 센터, 이제 헬스장이라고 하죠.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처방사들이 병원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 그 선생님 친구도 같은 체육을 전공했는데 그 대학병원에 이제 운동 처방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재활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운동 처방을 해주는 그런 직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처방이 되게 중요하죠. 재활 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나갔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옆에 꿈 운동 처방의 방법에 대해서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